안녕하세요. 저는 주식과 뮤직하우를 하는 대박파파라고 합니다. 요즘 핫한 투자처인 뮤직하우에 대해서 조금 성급하게 접근하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2019년도부터 차근차근히 투자해온 투자자로서 요즘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꼭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왜 매수를 멈춰 달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뮤직하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제 투자 성과와 그리고 투자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뮤직하우는 무엇이냐? 음악 저작권을 마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가 모두 다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뮤직하우는 창작자에게서 그 저작권의 권리를 신탁받고 저작권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주식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주식에 매수와 이제 매도 창이 있고 한 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지분만큼의 저작권료가 매달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사기 아니냐? 뭐 할 수 있겠지만 한국저작권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뮤직하우의 저작권자 옆에 권리출판사로서 주식회사 뮤직하우 에셋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먼저 저작권자인 김태우 가수에게서 뮤직하우 에셋이 그 저작권의 권리를 사고 이것을 지분의 형태로 마치 주식처럼 뮤직하우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매달 저작권료를 정산받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대박파파는 2019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2천만 원으로 바로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다가 여기 보면 1,800원 밖에 정산을 받지 못했죠. 투자를 점점 좀 늘려나가는데요. 오히려 본격적으로 투자를 늘린 건 하반기였는데 가장 열심히 한 구간은 이쪽 작년 상반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저작권료 수익률을 보면 사실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뮤직하우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별로 높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반년 정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물린 저작권들이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무작정 투자를 하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물리는 저작권이 많이 생기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정도 수익이 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총 투자액을 2천만 원 정도로 유지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현재 평가손익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7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전에 실현했던 것들을 계산해 보면 한 150만 원 정도, 그래서 약 한 430만 원 정도고, 한 17개월 정도 만에 약 한 20% 정도, 원금 대비 20%인데 제가 큰 돈을 넣은 거는 2020년 하반기 정도였으니까 기간별 수익률로 따지면 좀 더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번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곡들을 보면 이렇게 물려있는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까닭은 이렇게 수익이 난 곡들에 좀 많은 돈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곡들 대부분 작년 하반기쯤에 제가 어느 정도 투자 기준을 가지고 나서 투자를 하고 난 뒤부터 이렇게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제가 휘성 좋아하니까 휘성의 노래에 적당한 저작권료가 있으면 투자할 만하지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제가 이 투자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곡들도 분석하고
저만의 기준을 세워서 투자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수익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투자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브레이브걸스 롤링이 정말 핫합니다. 유튜브부터 방송까지 전부 다 브레이브걸스가 점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곡이 뮤직하우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000원이었던 곡이 이제 그야말로 떡상해서 30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한 15배 정도가 되겠죠. 뉴스 기사에까지 소개가 됐고, 그래서 이 브레이브걸스 롤린으로 인해서 뉴스가 뜨고 뉴스를 보고 새롭게 신규 유입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몇 곡들이 저작권료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떡상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지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곡들이 많이 없습니다. 제 기준에는 조금 단기 과열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제 사례인데요. 한번 잘못 사면 원금 찾는데 5년 걸릴 판입니다. 지금 제가 산 이 휘성 노래는 약 마이너스 19% 정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한 3에서 5%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다 저작권료로 회복하려면 거의 한 5년 정도 걸리겠죠.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텐데, 자,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 사는 경우를 꼭 줄이셔서 저처럼 시간, 기회비용을 까먹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환급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가장 핫한 롤린 노래마저도 매수 대기가 5주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 밑에 더 있을 수 있지만 얼마 냈는지 뮤직하우에서 나와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투자하면은 10주, 20주 이렇게 사게 되는데, 매수창에 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 손절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식에서는 뭐 좀 큰 돈을 급하게 팔아야지만 시세가 하락이 되잖아요. 뮤직하우에서는 뭐 한 100만원치만 팔아도 그냥 가격이 쭉 떨어지게 됩니다. 손절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 돈을 어딘가에 써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낮은 가격에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익 보던 것도 정말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투자를 했냐? 저는 이런 4가지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먼저 해마다 저작권료가 일정하게 나오는 곡, 그러니까 현재 방송 활동을 왕성하게 하지 않더라도 팬덤이 있거나 그 노래가 좋아서 듣는 사람이 많거나 방송에서 많이 틀어주거나 하는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작권료가 일정하게 나오는 곡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곡은 되도록 피했습니다. 왜냐면 저작권료가 일정하게 나오는 곡들은 대부분 나온 지 오래된 곡들이 많거든요. 신곡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렇게 저작권료가 많이 나오다가 푹 꺾인 상태에서 이제 옆으로 쭉 이어지는 형태를 띠거든요. 이제 뮤직하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 나온 곡은 첫 기저 효과로 인해서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뒤로는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곡은 되도록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노래나 혹은 팬덤이 있는 곡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 유저들이 제 노래를 사서 가격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노래는 아무리 수익률이 좋더라도 그렇게 큰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빠질 때도 좀 많이 빠지고, 주식으로 따지면 대장주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작권료는 7에서 8% 이상 나올 만한 곡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배당주 투자보다는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뮤직하우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7에서 8% 정도를 생각했고, 그리고 제가 투자할 당시에도 제가 쭉 지켜본 결과 한 8%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 이상 가격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8% 정도까지 되면은 그 뒤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서 가격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작권료가 7에서 8% 이상 나올 만한 곡, 예, 이런 곡들을 기준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투자 예시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 Someday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더 원의 Someday라는 노래인데 이 곡이 제 기준에 맞았는데 뮤직하우에 보면 저작권 정보에 언제 출시되었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2012년도니까 나름 5년 이상 된 꽤 오래된 노래고, 그리고 저작권료를 보면 해마다 비슷하죠. 2020년에 좀 더 높았긴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 한 1,600원 정도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 수익률 9% 정도에서 19,000원의 낙찰을 받았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니까 썸데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그 가창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노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커버곡도 많이 하고 창현 노래방 이런 데서도 가수가 직접 나와서 불러서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를 봤을 때 더 원의 썸데이는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더라도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옥션에 참가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은 한 25,000원 가량에 거래 중입니다.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곡입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한 순간부터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제가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간 곡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 기준에 맞게끔 투자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 계속해서 또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할 때 기준을 세우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아까 제가 샀던 휘성처럼 좀 물리는 곡이 생겨서 또 기회비용을 많이 잃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뮤직하우는 충분히 투자할 만한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열 구간이고, 지금 옥션을 들어가려고 해도 굉장히 옥션은 이제 뮤직하우에서는 저작권 경매거든요. 그 옥션을 들어가려고 해도 너무 가격이 높아서 지금은 제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높아서 힘든데,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부터 이런 높은 가격대에 접근을 하시면 또 나중에 원금 손실이 될까 걱정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괜찮은 곡, 적당한 가격일 때만 움직여서 투자하면 좋고, 그리고 대바파파의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블로그에는 지금 제가 뮤직하고 관련된 포스팅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러면 대충 어떤 방식으로 곡을 분석하고 투자하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제 블로그도 한번 방문하셔서 내용을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투자 방법은 추후에 영상을 또 좀 찍어서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자주 들어와 주시면 제가 좋은 정보, 재테크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첫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재테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